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술 임용고시 정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재학생, 그러니까 학부 재학생과 대학원 재학생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짧게, 굵게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잠깐 섰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재학생 공부 방향 이렇게 했고요. 임용고시 정쌤, 이건 제 이름이에요. 이름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게 이제 학교를 위한 필수를 추구하고 있으니까 함께 노력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짧은 시간에 학교 갈 수 있도록 이끄는 선생이 될 겁니다.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요. 목차는 이제 영역 안내 좀 해드릴 거고, 공부 일정, 공부 방법, 3학년이거나 대학원 3기, 4학년이거나 대학원 4, 5기, 예, 이렇게 물론 1, 2기도 되겠습니다. 대학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중요한데요. 영역은 크게 미교론하고요, 조형론부터 해서 이른바 표현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미술사 이렇게 큰 덩어리로 나눠집니다. 문항수는 이게 제일 많은데 표현 영역의 각각의 영역별로 한 문항씩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대신에 미술사 같은 경우는 뭐 3문항 정도거나 뭐 4문항 정도 이렇게 되죠. 그다음 미교론도 미교론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교수법, 평가가 각각 한 문항씩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미교론이 문항수가 3문항 정도 많고, 그 다음에 미술사, 한미사 한 2, 3문항, 서미사 3, 4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표현 영역 쪽이 주로 암기가 쉬운 애들이고요. 미교론은 정말 해도 미궁에 빠지는 애, 공부해도 해도 안 되는 미워 죽겠는 미교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해하는 게 중요해서 얘는 미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책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꼭 필독서랑 기본서를 함께 읽으면서 하셔야 돼요. 미술사는 오히려 좋아하는 영역들이 있더라고요. 학생들마다. 서미사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 서미사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좋아하는 영역들은 미리 해두는 게 더 좋아요. 싫어하는 영역이면 한미사나 중미사, 서미사 중에서 싫어하는 영역이면 조금씩 길게 하세요. 그런 것도 하나의 팁이 되겠습니다. 문항수는 매년 똑같지가 않고요. 조금씩 달라가지만 전체적인 개수는 같아집니다. 다음 거요. 기입형 같은 경우도 4문항, 2문항, 뭐 이렇게 되고요. 기입형은 단순 암기, 서술형은 이해 암기, 영역별 주제별로 기입형과 서술형은 분류해서, 그러나 이것이 단순 암기라고 해서 꼭 쉽지만 않습니다. 만만하게 보지는 말아야 되는데, 푸는데 시간이 좀 짧게 걸린 것 뿐이고, 쓰는 용어가 짧을 뿐이에요.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이요. 서술형이라고 하는 건 문제인식, 추리, 예상, 결론 도출, 인과관계, 상관관계, 요게 중요하죠. 인과관계. A와 B를 항상 물어보는 게 임용 시험에 가장 많은 유형이에요. 인과관계를 물어봅니다. 인과관계. 인상파가 어떤 것에서 영향받고 어떤 것과 차이가 있고, 이런 걸 물어봐요. 인과관계. 1960년대 미니멀과 1990년대 미니멀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런 인과관계 물어봅니다. 서미사든 중미사든 한미사든, 심지어 표현 영역에서 어떤 쓰는 매체가 어떤 걸 썼는데, 판화를 했는데 형태가 잘못 나왔다, 그 원인이 뭐냐를, 그 인과관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물어봐요. 그 대다수 임용 미술 시험에 물어보는 관점이 인과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꿀팁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지금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요건 매우 중요합니다. 인과관계, 항상 인과관계를 보셔야 돼요.
작년 같은 경우가 인포그래픽 문제가 나왔는데,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 건 정보와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전달해 주느냐? 이것도 결국 인과관계죠. 어떤 형태의 이미지로 만들 때 이미지 전달이 빠르냐? 반대로요. 이미지 전달이 늦었다. 그러면 이 이미지는 잘못된 이미지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결국 다 인과관계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작년에 단청 문제가 나왔어요. 단청 문제 재료를 어떻게 만드느냐? 제작 과정상에서의 인과관계 이란 말이죠. 그런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문장 형태 답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꼭 써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문항 형식이기 때문에 문장력을 많이 연습을 하시는데, 문장은 비교적 짧은 문장, 그 다음에 주어가 꼭 포함된 문장. 주어가 없으면 점수 못 받아요. 주어가 없으면 점수 못 받습니다. 주어를 반드시 넣고,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말투는 주어를 다 생략하거든요. 그래서 말투로 쓰시면 안 되고 그냥 전달하는 것. 글로만 전달했을 때 내 생각을 오롯이 전달이 되도록 하는 문장으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정도는 뭐 이렇게 화면대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답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요 박스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점 하나도 찍히면 안 됩니다. 요 안에서 4줄로 써도 되고 2줄씩 8줄 써도 되고 중간에 줄을 무시하고 6줄 써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체 박스 안에서만 쓰면 되거든요. 자, 위에 있는 글씨를 보시면 쉬어볼게요. 숫자 포함해서 여기서부터 써보겠습니다. 하나, U부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마흔하나. 결국 45에서 50자 정도만 이렇게 쓰시면 돼요. 45에서 50자 정도를 줄수 관계없이 이 박스 안에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다음이요. 요런 사례인 거죠, 지금. 이렇게. 꼭 국어의 문법과 원고 작성법을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고요. 몇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들어가 있는 키워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키워드는 단어지만 임용해서 말하는 키워드는 문장과 구절을 포함한 걸 모두 키워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키워드 채로 외워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 정도 쓰면 굉장히 실력 있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쓸 수 있으면 요 정도는 거의 지역별 수석 정도 할 수 있는 정도. 요 정도를 목표로 삼아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요게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의 1년 커리큘럼입니다. 요걸 참고하셔서 여러분 재학생들은 요걸 참고하셔서 응용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현재 시험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체로 기본 공부하고 기출 공부하고 필독서 공부하고 문제풀이를 5월부터 하고요. 7월달 문제풀이 모의고사에서 11월, 12월달 시험 보거든요. 이런 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재학생 시절에 기본서 공부하는 것, 기본 공부하는 것, 필독서 공부하는 거를 열심히 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서, 그 다음에 필독서를 꼭 보셔요. 그 다음에요. 자, 기본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보문고 가면 구입할 수 있는 상하권 되어 있고요. 핵심 이론, 미술 임용고시의 70% 이상, 80%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라서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영역별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중요작품 작가 들어가 있고 최신 내용까지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재학생 시절에 많이 보세요. 여러분 도서관에도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기본 강의가 지금 시험 보는 학생들이 이렇게 배우거든요. 보통 제 강의가 토요일 날 있고요.
그 미술교육 역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서양 미술사까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이걸 참고하셔서 이런 흐름으로 공부, 개별 공부 스케줄 잡으면 재학생이 끝나고 시험 딱 준비할 때 이런 시험 흐름으로 공부가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런 것도 다 이러한 커리큘럼의 이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디자인 혹은 뭐 한미사, 서미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텀으로 돌아간다. 2달 텀이거든요. 이게 2달 텀이에요. 2달에 이게 돌아간다. 그럼 여러분도 재학생 시절에 내 2달 중에서 여름방학에 1달 동안에 그러면 요 정도 한 달을 공부하겠다. 근데 요게 많으니까 서미사를 좀 1달 동안 공부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훨씬 효과적이겠죠. 다음이요. 요게 참고도서인데 요 내용 전부 다가 기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청소년을 위한 서양미술사 요거 좋아요. 한 권을 3일 정도에 끝낼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기출문제 제법 나왔어요. 요거 유파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기출문제 많이 나왔어요. 서양미술사 요거 좀 보시면 좋겠고, 클릭 서양미술사는 요거 보기가 굉장히 길게 걸릴 거예요. 한 2달 이상 걸립니다. 올해 시험 본 학생들도 요거 마스터하는데 2달이나 3달 걸려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미술사보다는 구어체로 되어 있어서 읽기가 좋습니다. 읽다 보면 졸려요. 그림 먼저 보시는 겁니다. 한눈에 보는 조각사도 짧게 되어 있어서 좋은데 요즘 시험 문제에 비하면 너무 쉬운 책이에요. 재학생들에게는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은 절판되어 있어요. 출제 많이 됐거든요. 좀 어려운 책입니다. 도판이 굉장히 중요한 도판이에요. 디자인 역사 보는 데는 이 책이 가장 기초입니다. 디자인 역사의 흐름. 그 다음에 미술교육은 이 정도는 보셔야 되는데, 미술 동향과 전망, 여기에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됐고요. 미술교육과 문화에는 학자가 제일 잘 나와 있어요. 이건 학자를 좀 보실 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용 교과서 한 5권 정도, 중학교 한 3권, 뭐 2권 정도, 고등학교 미술, 그 다음 감상과 비평, 그다음 미술 창작. 감상과 비평이라는 과목책이 있고요. 미술 창작이라는 과목책이 있고, 고등학교 미술이라는 책이 있고, 중학교 미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출판사는 관계가 없어요. 그걸 좀 보시면 도판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되죠. 참고해 보세요. 그 다음이요. 기본서라고 하는 책은 끊임없이 보셔야 되는데, 그 다음 읽고 넘길 내용이 있습니다. 이해할 내용이 있고요. 암기할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은 재학생들은 넘기면서 제목만 보시고, 그 다음에 현재 재학생 중에서 4학년 같은 경우이거나 재학생이지만 올해 시험이 가능한 학생은 읽고 넘길 내용, 주제별로 흐름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 번 나온, 그 다음에 앞으로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여러 번 읽고 이해하고, 이것이 특징이 뭐네라고 정도 이렇게 알아두면 대박이 되죠. 그리고 이제 명칭, 목적, 방법 이런 거를 막 외워두면 점수에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재학생 3학년, 4학년, 대학원 1, 2, 3학기는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이해하는 것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4학년하고 대학원 4기, 5기 이렇게 되면 올해 시험 보는 학생들은 이 암기까지 꼭 포함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서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요거는 뭐 기본서를 보시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 문제가 이렇게, 요게 이제 기출 문제였거든요. 21학년도 기출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있는 내용이 이렇게 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재학생들은 꼼꼼하게 읽어도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올해 시험 본 학생들은 한 번에 딱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는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시험은
요런 거에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많이 읽다 보면 여기 이렇게 파울, 모리스, 미니피, 만 여기가 이제 뭐 미니피, 그 다음에 이렇게 됐죠. 그래서 만, 파울, 미니피가 주장한 내용을 서술해라. 요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 재학생 3학년은 많이 읽어야 돼요. 대학원 1, 2, 3학기는 많이 읽어야 됩니다. 올해 시험 보는 학생들은 이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되죠. 단권화가 꼭 필요한 건 아닌데 단권화를 한다는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서가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죠, 지금. 원래 이렇게 얇은데 이렇게 얇아요. 이렇게 얇은데 이렇게 두꺼워졌다는 거죠. 고수 내공이 확 보이죠? 요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 안에다 막 붙여나가는 것도 단권화라고 하는 거예요. 단권화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성격별로 하시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노량진 오시거나 임용을 준비하다 보면 옆에서 단권화라는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그 단권화가 바로 이런 모습들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할 때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막 확실하게 붙여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막 메모 같은 것도 하고요. 막 이런 것도 붙이기도 하고. 엄청 많이 붙였죠.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이분 합격하신 분 겁니다. 학부 3학년 대학원 3학기 이내는 주 4일 정도. 4일인데 시간 얘기는 안 드렸죠. 보통 인문학이기 때문에 4시간 정도는 하셔야 공부 효과가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을 지켜야 되고요. 기본서 필독서 읽고 끊임없이 출제 경향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출제 관점이 최우선이고요. 학부 4학년이거나 4, 5학기 그래서 올해 시험 볼 수 있다. 초수 합격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계획하고 실천을 잘 세우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 6일 이상 공부하시고 암기를 병행하셔야 되고요. 영역별 주제별 공부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거는 혼자 세울 수가 없어요. 저에게 물어보시면 우리 카페에 물어보시면 어느 정도 안내는 해드려요. 또 첨삭 같은 걸로 자기를 다듬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문장이 다듬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장이 다듬어지면 점수 깎이는 일이 없기 때문에 문장이 다듬어지는 건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올해 시험 보는 학생들도 문장 다듬어지는 것을 계속 추구하셔야 돼요. 네. 임용시험과 관련되는 과목은 반드시 수강하십시오. 중고등학교 미술교과서는 꼭 언제든 수업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본기를 확실히 해두셔야 됩니다. 미술사 참고도서를 다른 말로 필독서라고 해요. 그거 재학 과정에서 반드시 요약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미술 임용 과목 중 가장 어려운 미술교육론은 3학년 때부터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많이 읽어두시고요. 표현 영역은 초수 중에 시작이 충분합니다. 네. 요게 모범적인 사례예요. 노는 날도 있죠. 행방불명이에요. 지금 어디 갔어? 없어요. 이런 날도 있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아침 9시부터 시작해도 되고 그 다음 잠은 좀 일찍 자고 교회 활동도 하고 종교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공부한 패턴이 일정하게 쭉 간다는 거. 중간에 빠질 시간 없다는 거. 요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응축됐을 때 학습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띄엄띄엄 흩어지면 긴 시간은 하는데 몸은 지치고 뭘 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럴 때는 위아래 공부를 자르고 중간만 하시되 그냥 쉬는 게 좋아요. 혹은 자기가 야간형이면 뒤에 하시고 오전형이면 오전에 하는 게 좋아요. 밀집돼서 하십시오. 밀집돼서. 그게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다시요. 앞으로 못 들어. 네. 공부 주제도 철학, 교육 철학이죠. 교육학이에요. 그 다음에 서양, 또 네오다다부터 주제가 좀 많이 달라졌네요. 그 다음에 복습, 요렇게. 또 여기 서예파나 조소 이런 식으로 주제들을 좀 많이 쪼개서
하나만 길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쪼개는 것도 방법이고요. 하나의 방법만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세요. 나름대로 매일 바뀌는 방법도 좋습니다. 주별로 바뀌는 것도 방법도 좋아요. 영역별로 공부 방법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 하나만 지키지 마시고 자꾸 바꿔보세요. 그리고 바꿀 때는 저랑 의논하시면, 카페에 질문하시면 계속 상담해 드립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체크리스트 같은 것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기본서의 어떤 제목, 공부 분류, 중요도, 요 정도. 중요도는 본인이 판단하기 어려우면 꼭 물어보시고요. 요거는 계속 늘려나갈 수 있도록 만들면 이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쵸? 얼마든지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거 꼭 좀 만들어 보시고, 만든 다음에 의논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의논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요, 요게 이제 첨삭이죠. 단순 채점하고 좀 다른 거. 단순 채점 점수만 매기는 거, 첨삭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오류인지, 뭘 잘했는지 그런 걸 좀 보는 거죠. 이렇게 늘 해드리니까,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여기 메모 같은 거 해서 공부하고 있는 상태를 의논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이요. 상담과 공부 전략 회의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 카페, 그 다음에 줌,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 개별 관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참여해 보세요. 필톡스 안내 이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으니까 많이 한번 참여해 보시고 활용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요, 우리 카페가 미술임용고시 정샘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이버 블로그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도 있고요. 유튜브 미술랭가이드 정샘 많이 활용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거기에 도움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합격을 빨리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도움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활용해 보십시오. 핵심, 복습, 반복입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저는 수업도 재미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또 긍정적으로 나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긍정의 마인드 잡아보십시오.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상 재학생을 위한 공부 방법 안내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